유니버셜 웨이트 메이저 해석하기 9번, 10번, 11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업로드하는 속도를 최대한 좀 빨리빨리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다가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신기하게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많이 좀 목이 쉽게 잠기고 통증이 있어서 영상을 많이 찍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과목도 많은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조금 전보다 업로드하는 횟수가 더 많아졌죠. 자, 은둔자, 은자, 허밋이라고 하는 제목의 카드 먼저 보겠습니다. 9라고 하는 숫자, 자, 수비학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1에서 10까지의 숫자에서 한 자릿수 중에서 이제 마지막 숫자죠. 이 카드는 일단은 혼자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 기존의 카드와 다른 것은 이 주인공이 서 있는 곳은 세상 속이 아니라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산 위라는 거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세상과 멀어져 있는, 속세와 멀어져 있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고, 그죠? 일하고 치열하게 사는 그러한 어떤 삶의 현장들과 다른 것을 상징한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흔히 돛 닦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산 속에 들어가서 은둔하거나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눈 덮인 산이니까 겨울이고 얼어붙어 있는 시기이고 어렵고 춥고 모든 것이 활동하기 힘든 시기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눈 덮인 산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서 있는 노인인데요. 노인으로 표현됐지만 이 사람의 옷차림을 보시죠. 옷차림이 아니라 자세를 보시면 어때요? 몸이 일자를 하고 있어요. 자, 지팡이도 반듯하게 일자의 모양을 한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이렇게 그린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이 들고 힘없는 노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인의 얼굴을 보시면 눈을 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등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미지 리딩을 하시면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탐구와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물질적인 것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어떤 것을 탐구한다, 어떤 지식을 탐구한다, 공부한다. 자, 또 하나는 어떤 정보를 탐색한다, 또는 그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업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업은 지금 사업이 둔화되어 있고 사업에 신경 쓰기보다는 조금 연구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분 업무 자체가 연구 분석하는 거라면 이 카드가 그다지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영업을 해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CEO의 입장이라면 이 카드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라고 볼 수 있죠. 돈 버는 것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고독하고 외롭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연애에서는 혼자 있는 상태라든지 또는 모태솔로라든지, 일단은 연애에 굉장히 재능이 없고 상대방 마음도 잘 모르고 밀당도 잘 못하는, 성적인 매력도 좀 떨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연애 중일 때 이 카드가 나온다면 이 본인 자신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있지만 나는 좀 고독하다, 또는 나 혼자만의 세계를 좀 갖고 싶다. 그러니까 완전히 연애에 몰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내 남자친구라면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특이한 성격이고, 그 특이한 성격이면서 은둔자로 표현됐다면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때요? 여자를 힘들게 하는 남자일 수 있겠죠. 일단 연애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제멋대로일 수 있고, 자기 세계가 너무 확고해서 이 세계를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산속에서 은둔자처럼 사는 사람은 세상 속의 사람들과 관계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뭔가 상대를 배려하는 거라든지 뭐 희생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약간 좀 메말라 있을 수 있고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는 대화도 어려울 수 있겠죠. 네, 세상 속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돌을 닦는 도인하고 대화가 통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고집이, 자, 이게 서 있는 자세 같은 걸 보시고, 그리고 또 혼자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어때요? 자기의 고집이나 이런 것들 주관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긍정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뭐 지혜롭고 누군가의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어떤 역학이나 이런 분야의 비제도권의 도사 같은 모습이니까 영적이라든지 정신적인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지식이 있어도 어때요? 활용을 많이 못할 수 있고 돈 버는 쪽으로는 발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은둔자 카드 자체가 돈을 버는 카드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적응이 잘 안 된다든지,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어때요? 소유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제대로 갖지 않는다든지, 현재 직업을 갖지 않은 상태라든지, 이런 모습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네, 게으른 사람이고, 귀 어떠세요? 귀를 보세요. 고개 숙이고 있으면서 이 귀를 가리고 있는 그림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융통성이 굉장히 부족하고 답답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만약 이것이 어른이면은 조금 그래도 뭐 어른이라도 좀 부정성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이런 카드로 나온다면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어떤 분이 학생이 이 카드를 뽑았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뽑았을 때라든지 이 카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게 그 도사 카드라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카드는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카드라고 보기 어렵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노인네로 표현이 됐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고, 이걸 밤이라고 표현한다면 등불 들고 잠을 자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친구를 제일 좋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때요? 혼자 있죠? 어울리지 않는다? 아이들하고 어때? 관계가 좋지 않거나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거나 스스로 애들을 왕따시켰거나 이렇게 봐야 되고요. 공부를 한다기보다 밤에 등불 들고 뭘 하겠어요, 이 아이가. 그죠? 잠 안 자고 게임에 심취해 있거나 애들하고는 잘 교류나 교제를 안 하고 친구를 안 사귀거나 이렇게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 카드가 어떤 주제에 적절한 그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긍정성과 부정성을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는 그림에 여러 가지의 상징들이 있어요. 뭐 인물 또는 동물 많아요. 그죠? 이게 천사도 있고요. 또 독수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날개 달린 황소로 보입니다. 황소도 있고 12별자리에서 별자리와 연관된 그 동물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구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는 이제 지상이 아니라 땅 위가 아니라 하늘의 공간, 높은 공간을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뱀이 있고요. 수레바퀴가 있고요. 이 빨간 이 야노비스가 수레바퀴를 등으로 받치고 있고, 이 위에는 스핑크스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해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위에
이 세상을 지배한 듯이 보이는 칼을 들고 있는 스핑크스는 이게 돌아가면 다시 아래로 떨어질 거고, 이렇게 힘겹게 이 수레바퀴를 받치고 있는 이 아누비스는 어때요? 위에 가서 굉장히 편하게 늘어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편하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 되죠. 그렇지만 이 수레바퀴는 어떻습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돌 것이기 때문에, 그죠? 다시 또 이렇게 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전하는 것. 물상적으로 회전하는 거니까 바퀴, 뭔가 이동, 여행, 변동, 변화, 이런 것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거대한 운명이라는 힘 앞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굴레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운명적인 어떤 것, 업보, 까르마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레바퀴가 계속 돌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도니까 무엇인가 반복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패턴이 반복된다. 패턴이 반복된다. 계속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결과가 생겼더라도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가벼운 변화가 아닌 큰 변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의 주기이기 때문에 1년, 10년 만에 어떤 변화의 시기, 변화무쌍한 시기인데, 그 변화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변화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안정된 시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하나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내 귀퉁이에 전부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책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직업이 책을 쓰는 사람, 작가, 또는 어쨌든 책 관련한 직업, 그 글을 이제 수정하는 사람, 이런 것과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와 연관됐을 때는 이전에 하던 공부가 아닌 전혀 새로운 공부, 아니면은 한동안 손을 놨던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 운명의 수레바퀴니까 운명에 관한, 역학에 관한 그러한 공부를 한다,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긍정성으로 나올 때는 기회가 온다, 찬스가 온다, 우연히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된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과 만난다, 운명적인 연인을 만난다, 이런 것,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큰 변화가 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다지 긍정인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힘겨운 시기에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연애에서 우리가 싸웠는데 이번에 끝난 건가요? 했을 때 이 카드가 나온다면 어때요?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죠? 네. 아직은 인연이 어때요?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몇 번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볼 때에도 이 카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한 번에 바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것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결정이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복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11번 정의 카드입니다. 정의 카드는 법정으로 보이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2번 여사제 카드의 경우에는 두 기둥이 어땠어요?
색깔이 달랐죠? 여기는 색이 같아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붉은색 가운을 입고 있고 녹색으로 또 이 위에 다시 가운을 쓰고 있고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높은 곳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카드를 자주 뽑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저울 들고 있고 칼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정의 모습과 딱 유사한데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뭔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직업적으로는 그 공무원, 예, 법조계, 변호사 또는 변호사를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뭐 경찰이라든지 또는 뭐 검찰이라든지 이런 식의, 예,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고요. 일단 능력도 좋고, 예, 일도 잘 하는 사람이 많죠.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결단을 내려고 하는 시기. 그런데 저울 들고 있으니까 어때요?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무엇인가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칼을 들고 있고 저울을 들고 있으니 감정을 어때요?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한 저울로 잰 다음에 필요하다면 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칼의 용도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사람을 어때요? 잘라내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정리하겠다. 잘라내겠다. 이런 것이고요. 이것은 때때로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있음을 알려줄 수 있고 이혼 법적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혼을 할까 말까 고려 중이라든지 이혼 소송 중일 수 있고 이 카드를 과거 카드로 뽑았다면 이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어떤 판단을 받고 평가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내가 승진 대상이라든지 그럴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카드의 의미는 내가 한 만큼만 평가받는다라는 거죠. 운이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 하나로 보고 뭔가 합격한다든지 재판에 승리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읽을 수가 없는 것이 공정한 평가를 받는다면 네가 죄가 없다면 너는 공정하게 평가받을 거야. 그런데 때때로 어떻습니까? 죄가 없어도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일을 자기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냉정하게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행운이 많이 따르는 상태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맺고 끊음을 잘 해야 되는 시기, 예, 그리고 아주 단호한, 네, 그런 시기. 이성 간에는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결단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헤어질 수도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 한 장으로 헤어진다,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카드를 봐야 돼서 어떨 때는 이 카드 나와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99%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결국은 헤어지지 못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주변 카드 좀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9번, 10번, 11번 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카드는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고 앉아 있고 서 있지만 이 중간 카드는 어때요? 상당히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카드입니다. 이게 이제 직업적으로도 운수업이라든지 운전 이런 거와 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동이 많은 직업과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카드를 너무나 긍정성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라는 것, 그걸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